여러분, 만약에 평범한 한국 남자가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갔다가 7명의 아내와 7명의 아이를 동시에 얻게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키 2미터가 넘는 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회사 생활에 지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한 남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부족의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자가 되어버린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평범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네덜란드 거인 마을의 전설이 되었는지 그 기묘하고도 가슴 벅찬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2의 이정민에게 세상은 거대한 잿빛 벽과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정보기술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밤샘을 밥 먹듯 하며 매달린 프로젝트는 그의 열정과 청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달콤한 성공 대신 쓴 배신을 안겨주었다.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로 위의 직속 상사가 통째로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비웃음과 부서 이동이라는 차가운 통보뿐이었다. 열정은 재가 되어버렸고 가슴을 채웠던 희망은 텅 빈 공허함으로 변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재가 된 듯한 무기력증에 빠져 휴직계를 내고 말았다. 정민은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한국이라는 땅의 모든 연을 끊고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곳이 절실했다. 인터넷을 뒤지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네덜란드 북부의 한 시골 마을 하이런의 농장 관리인 모집 공고였다. 인구 80명의 작고 조용한 마을,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소박한 노동과 휴식을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정민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문구였다. 그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비행기 표를 끊었다.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걱정했지만 이미 마음에 큰 병을 얻은 아들을 차마 말리지 못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네덜란드 스이폴 공항. 약속 장소에서 하이런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을 때 정민은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자는 언뜻 봐도 키가 2미터는 훌쩍 넘어 보였다. 거대한 체격에 비해 얼굴은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지만 그 압도적인 크기는 정민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반갑습니다, 이정민 씨. 저는 요나스라고 합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낮고 굵게 울렸다. 정민은 그저 우연히 키가 큰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그의 차에 올라탔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수록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워졌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풍차 그리고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떼들. 정민의 마음도 조금은 평온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하이런 마을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의 평온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마을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텃밭을 가꾸는 노인,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을 사람 모두가 요나스처럼 거대한 거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보였다. 정민은 자신이 걸리버 여행기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키 175cm의 그는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나 다름없었다. 이 마을 분들은 모두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정민이 어색하게 말을 건네자 요나스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은 대대로 키가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정민은 웃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다행히 경계하거나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정민에게 다가와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 정민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정민은 자신이 발을 들인 이 마을이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곳에는 무언가 거대하고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정민이 하이런 마을에서 지내게 될 곳은 아담한 통나무집이었다. 마을의 다른 집들에 비하면 마치 장난감 집처럼 작았지만 그에게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요나스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소의 젖을 짜고 밭에 거름을 주며 낡은 울타리를 수리하는 소박한 일들이었다. 거인들의 마을에서 쓰는 농기구들은 모두 그의 몸에 비해 터무니없이 컸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작은 크기의 연장들을 따로 마련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정민은 땀 흘려 일하는 동안만큼은 서울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특히 그를 따뜻하게 챙겨준 것은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25에서 30 중반 사이의 여성 7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같이 정민을 찾아와 그의 일을 도왔다. 그들 역시 모두 키가 2미터에 가까운 장신이었지만 위압감보다는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중에서도 요나스의 딸인 엘라라는 유독 정민을 살뜰히 챙겼다. 그녀는 마을의 리더 격인 인물로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정민 힘들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녀는 서툰 정민의 일손을 부드럽게 가르쳐 주었고 저녁이면 직접 만든 빵과 치즈를 가져다 주며 그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정민은 그녀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장난기 많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막내 소피아,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깊은 프레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그녀들과 함께 어울리며 정민은 자신이 이곳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들은 정민에게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정민은 그녀들에게 자신이 살았던 서울의 밤과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쩌면 상처 입은 자신을 위해 운명이 예비해둔 장소였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의 그런 감상적인 생각은 마을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저녁 정민은 엘라라와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아름다운 밤이었다. 정민이 무심코 물었다. 엘라라, 이 마을은 정말 좋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질문에 엘라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민, 혹시 우리가 쓰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가 당신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정민은 깨달았다. 요나스도 엘라라도 다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저 그들이 외국어에 능통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엘라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우리 마을은 수백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의 혼인만으로는 더 이상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우리에겐 새로운 피, 건강한 외부의 유전자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부터 우리는 언젠가 찾아올 외부인을 위해 준비를 해왔어요. 오래된 책과 위성 방송을 통해 당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공부해온 거예요.
당신이 본 그 농장 관리인 공고도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단 한 명의 조력자를 통해 올린 것이고요. 정민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의 무기력증도, 우연히 발견한 모집 공고도, 그리고 이들의 따뜻한 환대마저도. 정민,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엘라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으로 이곳에 초대된 겁니다. 엘라라의 고백은 정민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희망이라니. 그 말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성스러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정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종자. 그는 이 마을의 번영을 위한 씨앗,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한 환대와 친절이 모두 거대한 목적 아래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도구로 여겼을 뿐이다.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날 밤 마을의 족장인 요나스가 정민의 통나무 집을 찾아왔다. 그는 거대한 몸을 숙여 작은 문으로 들어오며 착잡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정민, 엘라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네. 자네가 느낄 혼란과 분노를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 요나스는 정민을 마을의 기록 보관소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하이런 마을의 족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되어 있었다. 요나스는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펼쳐 보였다. 보게. 지난 50년간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단 3명뿐이었네. 그마저도 모두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지.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어린 나이에 멈춰버린 이름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정민을 데리고 마을 뒷산의 작은 묘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작은 돌무덤들이 즐비했다. 모두 우리 마을에 사라져간 희망들일세. 정민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다. 한 마을에 존폐가 걸린 절박한 사정.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더러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 마을의 모든 여자들과 아이를 낳아달라는 말입니까? 저는 가축이 아닙니다. 정민이 분노에 차 소리치자 요나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우리는 결코 자네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네. 하지만 자네가 우리와 함께 지내며 우리 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자네의 아이를 낳기를 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을에 내리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걸세. 그의 말은 강요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강요보다 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정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는 여자들의 얼굴 뒤에서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 애썼다. 그녀들의 친절은 모두 계산된 행동일까? 그녀들의 웃음 속에는 어떤 목적이 숨어 있을까? 의심과 혼란 속에서 정민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갔다. 그는 7명의 여자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투명한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뇌했다. 이 기묘한 마을을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의 절박한 운명에 동참해야 하는가.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정민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자 하이런 마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여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정민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밭일을 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그들 모두 지쳐서 자신을 포기하고 떠나보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 하이런의 여인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끈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한 것은 역시 엘라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정민의 일을 도와주거나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대신 저녁마다 그의 통나무집 앞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할 뿐이었다. 하루 이틀 사흘. 정민은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고요한 모습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정민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날카로운 물음에 엘라라는 뜨개질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정민. 그저 당신이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열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의 상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요.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세상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목적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처음으로 서울에서 겪었던 배신과 상처에 대해 털어놓았다. 엘라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정민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엘라라가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막내 소피아는 그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정민이 일하는 밭 근처에서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거나 그에게 서툰 한국어 유행어를 묻는 등 엉뚱한 행동으로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처음에는 귀찮게만 느껴졌지만 그녀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일에 완전히 지쳐버린 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소피아는 그가 웃는 것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소리쳤다. 웃었다. 정민이 드디어 웃었다. 그녀는 정민의 손을 이끌고 마을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만든 연을 날리며 정민에게 함께 하자고 손짓했다. 정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그녀와 함께 들판을 달리며 연을 날렸다. 잿빛이었던 그의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무뚝뚝하고 낯을 가렸던 프레아는 행동으로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정민이 일하다가 찢어진 옷을 밤새 몰래 가져가 꿰매놓거나 그의 통나무집 문 앞에 갖다 온 야생 딸기 바구니를 조용히 두고 가곤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정민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소리 없는 배려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정민의 마음에 와닿았다. 정민은 어느 날 새벽 자신의 문 앞에 딸기 바구니를 놓고 돌아가는 프레야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집 문 앞에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놓아두었다. 그들의 조용한 교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민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저 7명의 여자들이 아니었다. 엘라라, 소피아, 프레야 각자의 이름과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정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자 하이런 마을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이제 그를 미래의 아버지라는 무거운 이름 대신 정민이라는 친근한 친구로 대했다. 그들은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빵을 구우며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과정에서 정민은 자신이 이 거대한 공동체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관계가 결정적으로 깊어진 것은 마을의 전통 축제인 봄맞이 축제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겨우내 묵혀두었던 낡은 물건들을 태우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춤을 추었다. 정민은 어색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엘라라와 소피아가 그의 양손을 잡아 끌고 춤추는 사람들 속으로 이끌었다. 거대한 모닥불 주위를 돌며 정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어설픈 춤을 추었다. 거인들 틈에 낀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정민을 행가래치며 그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에 공중으로 떠오른 순간 정민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과 유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정민은 모닥불 앞에 홀로 남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7명의 여자들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둘러앉았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엘라라는 직접 짠 따뜻한 스웨터를, 프레야는 그가 좋아하는 딸기로 만든 잼을, 소피아는 그를 그린 서툰 초상화를 내밀었다. 다른 여자들 역시 정성껏 만든 음식과 물건들을 수줍게 건넸다. 정민, 오늘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엘라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여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정민은 그들의 선물을 하나씩 받아들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자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닌 한 남자를 향한 순수한 애정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고백했다. 서울에서 어떻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꿈을 잃었는지. 여자들은 그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주었다. 그리고 그녀들 역시 자신들의 상처를 이야기했다.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슬픔을.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 안았다. 의무도 목적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감이었다. 정민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도망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끌어안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더 이상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곁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엘라라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희망을 보았다. 통나무집의 모닥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그 온기는 다른 6 여인의 마음에도 그리고 정민 자신의 마음에도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다.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정민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여자들의 친절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하이런 마을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자들과 함께 밭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웃고 떠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서울에서 지었던 그늘진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생기와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특히 족장 요나스는 정민을 아들처럼 여기며 마을의 대소사를 그와 함께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민에게 말했다. 정민, 자네는 우리에게 새로운 유전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네. 자네는 이미 우리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이야. 정민은 이제 이 거인들의 마을이 낯설거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보다 더 아늑하고 편안한 진짜 집처럼 느껴졌다.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자 자연스러운 결과가 찾아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엘라라가 수줍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정민을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정민은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직감하고 숨을 죽였다. 정민, 내 뱃속에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정민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온기에 집중했다. 생명.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엘라라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첫 번째 아이의 소식은 하이런 마을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경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정민은 하루아침에 마을 최고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엘라라를 위해 매일같이 신선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같이 말을 걸었다.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그에게 어색했지만 그는 하루하루 그 기쁨의 무게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누군가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배신자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한 마을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첫 번째 씨앗은 앞으로 하이런 마을에 펼쳐질 거대한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다. 엘라라의 임신 소식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치 봄비가 내린 뒤 온 들판에 새싹이 돋아나듯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엘라라에 이어 프레아가, 그리고 소피아가, 또 다른 4명의 여인들이 차례차례 정민에게 같은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7명의 여인 모두가 그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하이런 마을은 수백 년 역사상 가장 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정민은 기쁨과 동시에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밀려오는 운명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7명의 임신부들을 돌보는 것은 정민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그녀들은 모두 정민의 아이를 가졌지만 서로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거대한 자매애로 똘똘 뭉쳐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다가올 출산을 함께 준비했다. 그들은 정민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존중과 애정이 담긴 호칭으로 불렀다. 정민은 매일같이 그녀들을 위해 신선한 음식을 만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밭일을 하는 그녀들을 도왔다. 그는 그녀들 한 명 한 명의 배에 손을 얹고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경이로움을 배워나갔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하이런 마을의 놀라운 소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하이런 마을의 비옥한 땅을 오랫동안 눈독 들여왔던 탐욕스러운 부동산 개발업자 반데르 메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하이런 마을을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인들이 모여 사는, 곧 사라질 마을이라고 폄하하며 헐값에 마을 전체를 사들여 거대한 골프 리조트를 지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특히 그의 가문은 과거 조상 대대로 하이런 마을의 땅을 차지하려다 실패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그의 욕심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선 때를 이은 집착과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반데르 메르는 변호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겉과 속이 다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이런 마을 주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마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과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마을 땅 전체를 제가 아주 좋은 값에 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돈으로 도시에 나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정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소심한 이정민이 아니었다. 그는 7아이의 아버지이자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가진 남자였다. 반데르 메르 씨, 당신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정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반데르 메르는 키 작은 동양인 남자가 나서는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나서시오? 이 마을 사람도 아니면서. 정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마을에 태어날 7아이의 아버지이자 이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돈으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뛰어놀 터전입니다. 당장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그의 당당한 태도에 흔들리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반데르 메르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두고 보자.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정민은 직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반데르 메르가 다녀간 이후 하이런 마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마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을 공사를 핑계로 막아버리거나 마을의 농산물을 헐값에 사들이던 중간 상인들을 매수하여 거래를 끊어버렸다. 마을은 경제적으로 조금씩 고립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졌다. 정민은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마을은 가난할지언정 평화로웠을지도 몰랐다.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엘라라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정민, 자책하지 말아요. 이것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반데르 메르의 욕심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당신 덕분에 사라질 운명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차례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정민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정민은 과거 정보기술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리기로 했다. 그는 먼저 마을의 낡은 컴퓨터를 수리하고 인터넷을 연결했다. 그리고 하이런의 유기농 치즈와 빵이라는 이름의 작은 인터넷 판매 장터를 만들었다. 그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거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올렸다. 특히 곧 태어날 7아이를 기다리는 마을의 희망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하이런 마을의 농산물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주문은 네덜란드 전역에서 쇄도했고 마을은 중간 상인 없이도 이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반데르 메르의 방해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정민의 이끄는 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남자들은 농사를 짓고 여자들은 빵과 치즈를 만들었으며 아이들까지 포장과 배송을 도왔다. 하이런 마을은 거대한 협동조합처럼 움직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갔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정민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작고 왜소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명실상부한 지도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의 한 지역 방송국 기자가
하이런 마을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마을의 독특한 이야기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 명의 한국인 청년과 7명의 거인 임신부,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기적. 그의 기사는 네덜란드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상은 하이런 마을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취재 요청을 해왔고, 하이런 마을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골 마을이 되었다.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다. 정민은 이제 7아이의 아버지를 넘어 세상의 거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켜내야만 했다. 세상의 폭발적인 관심은 하이런 마을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수많은 관광객과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들었고, 조용했던 마을은 시장처럼 북적였다. 반데르 메르는 더 이상 함부로 마을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생활을 침해당하며 몸살을 앓아야 했다. 정민은 다시 한번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열어 외부인들의 방문 시간을 정하고 마을의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기자들 앞에 당당히 나섰다. 저는 이 마을의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부디 저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과거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실력을 발휘하여 하이런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찾아온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논리적인 설명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무분별한 방문은 줄어들었다. 대신 하이런 마을을 응원하고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하이런 마을을 특별 문화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어떤 개발 사업도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었다. 반데르 메르의 대를 이은 야욕은 그렇게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엘라라가 첫 아이를 출산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아이는 아버지인 정민을 닮아 작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희망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다. 그 뒤를 이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6명의 여인들도 차례차례 아이를 낳았다. 아들 3, 딸 4. 7명의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하이런 마을은 수십 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들은 어머니들을 닮아 키가 컸지만 아버지인 정민을 닮아 까만 머리카락과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7명의 아이들은 7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를 둔 거대한 한 가족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었다. 정민은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밤이면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곳 하이런 마을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삶에 지쳐 도망친 동양의 작은 남자가 거인들의 마을을 위기에서 구하고 전설적인 아버지가 된 이야기.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다. 당신과 그녀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정말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나요? 정민은 그럴 때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웃고 울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륜과 평화가 가득했다. 일에 완전히 지쳐버렸던 나약한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의 앞에는 7명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7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그가 지켜낸 하이런이라는 거대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때로 가장 놀라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운명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때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의무,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